일본 여행 3일차다.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곧바로 나라 시내 관광을 나선다. 시간이 흘러 거리는 한산하다. 거리에는 캐리어를 끄는 여행객들만이 우리처럼 서두를 따릅니다. 나라 시내에는 많은 신사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있다. 인도가 신의 숫자 면에서 본다면 신들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다. 일본 역시 800만의 신이라는 말이 전해질 만큼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자연과 일상 곳곳에 모셔져 있다. 나라공원 1km. 나라공원에 가까이 다가가자 공원과 거리를 활보하는 사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공원에서나 볼 수 있는 사슴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나라에 사슴이 많은 이유는 역시나 신과 관련된 전설 때문이다. 1300여 년 전 어느 한 신이 흰 사슴을 타고 이곳에 내려왔다고 한다. 그때부터 사슴을 신의 사자로 여겨졌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후 1880년 나라공원이 조성되면서 사람과 사슴이 함께 살아가는 독특한 지금의 풍경이 만들어졌다. 귀여워, 카와이. 한겨울인 12월임에도 불구하고 나라 시내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긴다. 공원 한쪽에는 물을 마시는 사슴의 모습을 찍기 위해 많은 사진작가들이 촬영에 여념이 없었다. 마치 인적이 끊어진 깊은 계곡에서 홀로 물을 마시는 고요한 사슴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작가들의 의도처럼 심산유곡의 사슴을 촬영해 본다. 나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도시 같다. 나라는 교토로 수도가 옮겨지기 전 일본의 수도였다. 오랜 수도였던 만큼 역사와 문화유산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 내가 어린 시절 경주를 수학여행 간 것처럼 일본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나라를 찾는다. 나는 나라공원을 거닐며 사슴들과 눈을 맞춰본다. 예순을 바라보는 지금 귀여운 사슴들과 평화롭고 운치 있는 나라를 또다시 볼 기회가 있을까? 아쉬움이 밀려든다. 그리고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이어서 들은 곳은 동대사. 일본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목조 건축물이다. 나라 시대 국가의 힘을 모아 세운 사찰로 당시 한반도에서 건너온 장인과 성녀들의 문화적 영향도 곳곳에 스며 있다. 나라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5시간 정도 걸렸다. 시장에 들러 길게 줄 선 가게에서 떡을 사 먹었다. 우리나라의 찹쌀떡과 맛이 비슷했다. 그리고 돈가스로 점심을 먹는다. 국도 들고 마시고. 나라 시내와 시장을 좀 더 구경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한다. 오늘 숙박할 곳은 와카야마이다. 120km 거리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나라 시내 구경을 오전에 마치고 곧바로 와카야마로 가기에는 아쉬웠다. 좀 더 많은 곳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중간 목적지를 하나 더 잡았으니 다니제 현수교다. 나라공원에서 80km이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한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좁고 험한 길이 펼쳐진다. 시간 또 3시간 넘게 걸린다. 결국 다니제 현수교를 보려고 3시간 넘게 돌아간 것이다. 제대로 된 동선을 고려 않고 많이 볼 욕심만 내세우며 다니제 현수교로 향하는 길. 휴식을 위해 잠시 차를 멈춘 곳에 메이지 유신의 시작을 알리는 비석이 서 있었다. 한 나라의 영광의 시작은 이웃 나라의 고통을 가져온 현장이다. 씁쓸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다니제 현수교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다. 긴 운전 끝에 마주한 현수교는 기대 이상이었다. 다리 위를 천천히 걸으며 발 아래 펼쳐진 넓게 흐르는 강과 시원한 바람을 마주한다. 다시 와카야마까지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따위의 걱정은 잠시 내려놓는다. 현수교를 걷는 동안만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다. 진짜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힘들어도 잘 왔다며 스스로를 격려한다. 당시에는 이 다리 하나를 보기 위해 3시간이나 운전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한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고생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잘 갔다는 만족감만 남아있다. 여행은 항상 그런 것 같다. 고생은 추억이 되고 힘들었던 기억도 훗날 웃음꽃을 피우는 이야기거리가 된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였다. 단이제 현수교를 뒤로하고 와카야마로 향하는 길. 해는 점점 저물어 가고 내비게이션은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로 나를 안내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그 커브와 깊은 산속도로는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깊은 산속을 달리던 중 고야산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제야 이 험한 산길이 고야산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주변은 1000m가 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는 좁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굽이굽이 이어진다. 그렇게 3시간 넘게 긴장하며 운전해서 겨우 와카야마 호텔에 도착했다. 호텔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맥주 한 잔과 하이볼을 한 잔 마시고 났어야 비로소 긴장감이 풀렸다. 많이 보려는 욕심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하루였다. 여행 4일째, 오늘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려 한다. 차를 호텔에 두고 걸어서 와카야마 성으로 간다. 아침 거리는 한산했고 도시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깨끗했다. 두런두런 일본 이야기를 하며 걷는 사이 어느새 저 멀리 와카야마 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늦가을의 단풍이 성을 감싸고 있어 한층 운치 있는 풍경에 내 마음도 덩달아 들뜬다. 와카야마 성은 원래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성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지금의 천수각은 전후에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한 건물이다. 내부에는 와카야마 역사와 성에 관한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천수각 전망대에 오르니 와카야마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천수각을 내려와 성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고즈넉한 목조다리다. 이 다리는 성 안팎을 오가며 통로를 복원한 것으로 나무 바닥을 밟을 때는 예성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리 아래로는 잔잔한 해자가 흐르고 물 위에는 성과 나무들이 비쳐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낸다. 다리를 건너니 아름다운 일본식 정원이 이어진다. 늦가을 빗방울이 연못 위에 잔잔히 물결을 만들고 젖은 나무와 돌길은 더욱 깊은 운치를 더한다. 이어서 차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와카야마의 특산품인 매실로 매실주를 만드는 양조장이다. 이곳에서는 매실주와 사키 제조 과정을 견학할 수 있다. 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술공장 뒤편에 있는 3000평 규모의 일본식 정원을 보기 위해서이다. 커다란 연못과 폭포, 소나무로 잘 꾸며져 있어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천천히 산책하며 정원을 거닌다. 다음 목적지는 와카야마 마리나시티에 있는 쿠로시오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거대한 참치를 해체하는 쇼가 매일 열린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체 쇼가 끝나버렸다. 시장 안에는 신선한 해산물, 초밥, 해산물 덮밥 등을 팔며 현장에서 구매한 해산물을 바로 옆 식당에 가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다. 가족 단위로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 긴 불막대기를 돌리는 공연도 한다. 시장 바로 옆에는 포르토 유럽이라는 유럽풍 테마파크가 있다. 다양한 나라의 거리를 재현해 두었다.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쿠로시오 시장의 활기와 다양한 구경거리를 보는 것도 좋았지만 이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한가로이 계단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던 시간이었다. 낚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찰랑거리는 파도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보낸 와카야마 마리나시티의 바닷가. 일본 한 달 여행을 마치고 나서도 돌이켜보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 바다를 내려다보던 그 시간이 나 자신을 가장 알차게 만들고 충만시켜 주었던 것 같다.
오늘부터 3일간의 해안 여행이 시작된다. 와카야마를 출발해 시라하마를 거쳐 해안을 따라 나고야까지 달려간다. 시라하마를 향해 가던 길, 쉬어가고픈 바닷가를 만났다. 차를 세우고 마음 가는 대로 쉬어간다. 파도 소리가 듣고 싶으면 원하는 만큼 듣고 해변 자갈길을 따라 걷고 싶을 때까지 걷는다. 이름 모를 꽃들도 반갑기 그지없다. 시라하마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토레토레 시장이다. 서일본 최대 규모의 해산물 시장 중 하나이다. 갓 잡은 참치나 각종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일본 여행 며칠 동안 몇 군데의 어시장을 다녀보았지만 가격면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 한국보다도 훨씬 저렴한 것 같아 놀랐다. 이곳에서도 참치 해체쇼가 열린다. 와카야마의 쿠로시오 시장처럼 화려한 참치 해체쇼는 아니지만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하다. 해체한 참치는 곧바로 팔려나간다. 정루토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 다음 편 계속됩니다.